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급변하는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전달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하루아침 만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갑자기 8,590불대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보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요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마찬가지로 오늘 10% 정도까지 상승했었죠.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바이낸스가 P2P용 장외거래를 출시했는데 바로 위완화 거래가 가능한 그런 장외거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중국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측은 중국 위완화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테더와 함께 P2P 거래 기능을 출시했다. P2P 거래에 대한 접근은 30일 이상 바이낸스 계정이 등록된 사용자에 한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처음 제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이는 상하이 블록체인 이벤트에서 위완화 장외거래 서비스를 한 달 이내에 개시할 것이라 발표를 한 바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낸스 채널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그런 사실인데요. 이 중국 자본 유입설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바이낸스가 장외거래를 할 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입금이 가능하게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래가 발견된다 싶으면은 그 계정을 폐쇄시켜버리는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낸스 거래를 위해서 입금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CG가 확인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이낸스가 새롭게 중국을 위한 OTC 거래를 개시함으로써 바이낸스로 취급되는 알트코인에도 중화머니가 흐를 가능성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3개가 주력적으로 이 중국 자금 유입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위챗이나 알리페이가 암호화폐 구매에 사용되게 될 예정인데 중국 당국이 허락을 해준 것이겠죠.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워질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이 중국 자금 및 바이낸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기류를 만들 것은 분명합니다. 바이낸스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곧 있으면 덩달아서 OKX라든지 후오비, 다른 중국계 거래소들도 앞다투어서 중국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제가 된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뉴스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진태 의원이 업비트를 또 저격했다라고 합니다. 업비트의 셀프 상장, 자전거래 등 위법 행위들을 감시해야 된다. 그 전에는 마찬가지로 업비트와 카카오를 이렇게 깠죠. 자, 물론 맞는 말을 한 것이긴 한데 왜 업비트만 까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가 없죠. 빗썸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래소인데 유독 이 업비트만 물고 늘어지는 이유 분명 뭔가 있겠죠. 뇌물을 안 줬다라거나 눈밖에 난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래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미운 놈 한 놈만 이렇게 죽자고 패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참 정말로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비트코인.com이 캐나다 대형 갬블링 업체인 브라비오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com은 비트코인 캐시 기반의 갬블링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역시 누가 뭐래도 가장 인기 있는 덱은 갬블링 덱이죠. 자, 그 다음은 미국에서 나온 소식, 미국 국세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세금 계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에 IRS가 초기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수정한 제대로 된 정식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국세청도 좀 참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끊이지 않는 리브라 논란,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리브라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를 갈고 있죠. 이 저커버그를 어떤 식으로 깨물어 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앞서서 미국 상원 의원 섀도우 브라운과 브라이언 샤츠 같은 경우는 마스터카드, 비자, 스트라이프에게 리브라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신을 통해서 리브라 프로젝트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결제 서비스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뭐 협력 업체들에게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럽연합은 페이스북이 유럽 지역에서 리브라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주권 화폐를 위협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브라 협회 제품 총괄인 사이먼 모리스가 이번에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5개월 만에 사직을 했다라고 미디어는 전해지고 있고요. 이 사직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직 출시조차 되지 않은 리브라 포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와이어라인이 최근 일본에서 열린 이더리움 컨퍼런스에서 리브라 코드와 커뮤니티를 포크한 암호화폐 오픈 리브라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토큰 세일은 없으며 해당 이니셔티브 배경에는 주주권과 기업이 없다. 비영리 단체들로 구성원들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드만 베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리브라가 출시될지 말지를 걸고 베팅하는 선물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드포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형 뮤추얼 펀드 회사 뱅가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신비온지와 손을 잡고 6조 달러 규모의 외환 시장을 겨냥한 트레이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5조 2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뱅가드사는 새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트랜잭션 비용을 절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디어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뱅가드가 또 한 차례 월가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사가 1975년 최초로 출시한 지수펀드는 투자 세계의 커다란 이정표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들의 지수펀드는 투자의 대중화와 비용 절감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짓말쟁이 양아치가 아니라 양치기 소년으로 불릴 법한 톰리가 한국에도 왔었다라는데요. 혹시 본 분 계십니까? 톰리는 지난 1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디파인 행사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뭔가 좀 화가 나는 표정이죠. 탐탁치 않은 그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한 방 날릴 기세로 노려보고 있는 톰리. 톰리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채굴 해시레이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2만 달러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곧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그가 곧 있으면 2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톰리가 2만 달러가 비트코인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톰리의 발언을 기초로 해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20만 달러 정도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브스 회장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이 권위적인 정부와 싸우는데 유용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으며 비트코인이 당면한 과제는 비트코인이 금만큼 이제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의 편집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가 토큰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해서 비트코인 유통에 관해서 이런 통계를 냈는데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6.7%가 8개 메이저 거래소 지갑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관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8개의 메이저 거래소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물량은 120만 개. 그 중에 후오비가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바이낸스, 비트맥스 순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GBTC 프리미엄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사업총괄인 레이하네 샤리프 씨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2분기 총 8,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그레이스케일 내에서 유치가 되었으며 그 중에 84%가 기관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올해 암호화폐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가 언제쯤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기관 투자자들도 몇 년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죠. 그때부터 물량을 쭉쭉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돈 되는 데에 그들이 달려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상승하기 전 토큰 게이저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도 떨어지고 저항선에서도 맞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와 온체인 거래량, 해시레이트는 전날 대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무차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자, 한편 비트코인의 대량 이동이 또 포착이 되었는데요. 13,180개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 자랑하려고 이런 것은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지갑 상에서의 이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분석을 봤을 때 이제 조시레이저의 분석을 또 인용을 해보자면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8,380불대를 일단 뚫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8,500불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슬아슬 비틀비틀 했었던 비트코인이 바카스라도 한 병 집어 먹은 듯이 힘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다음 저항 레벨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8,750불 위에서 일봉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저항선 위로 8,800불 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00일 이동평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일 이동평균과 200일 지수평균은 8,650불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위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었던 이 하락은 베어 트랩이었었던 것 같다. 떨어지는 척 하면서 사람들 손절치게 만들고 쭉 끌어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표로 삼고 있는 이 200일 이동평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세, 아래에서 몰면 하락세를 점친다라고 하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중요 지표로 사용이 되어 왔었던 이동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시레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8,800불을 뚫는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다음 저항선이 9,400불대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롱을 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상승의 도약을 디딜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기분은 좋은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도미넌스를 뺏어오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힘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운명은 언제나 그렇듯이 세력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중국 자금 들어오는 것을 호재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 자금 원래 들어올 만큼 들어왔었어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위챗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문이 열리는 것은 그 전과는 이제 좀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광고 시청을, 광고가 처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시청을 해주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영상을 틀어놔 주시기만 해도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